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다수 헌법학자들이 아니라고 해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면 위헌이고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와 새누리당의 세 번째 만남은 별 소득 없이 30분도 채 안 돼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뉴스바에서는 세월호 사고 유가족인 김용호 씨를 돌봤던 주치 이보라 서울시립 동부병원 내과과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2일자 조간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배경을 좀 짚어볼 기사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일보 3면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라디오 고정 출연자인 양정대 기자가 쓴 기사인데, 어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3차 면담이 있었습니다. 예. 제 예상대로, 제 예상만이 아니었죠. 결국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다 했었습니다만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양정대 기자가요, 사실 지난주 2차례에 걸친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만남을 전후해서 여권 내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에 있어서 양보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절대 불가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에 국회 몫인 4명, 그러니까 2명 여당, 2명 야당, 이렇게 4명 아니겠습니까? 이 4명을 선정할 때 대상자 풀을 유가족이 제시하는 방안을 이렇게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국회 몫의 4명. 이거 최소한 유족의 동의를 구한 사람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을 지금 새누리당이 모색해 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 간에 뭔가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듯 싶었는데,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가 바뀌었을까요? 유족들이 바뀌었을까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일제히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에
찬성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온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야당 때리기에 주력했고요. 급기야 어제는 유족들한테 큰 소리를 쳤고요. 김태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 유족도 반성해야 한다. 여야뿐만 아니라 유족도 반성해야 한다. 뭘 반성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유족이 대체 뭘 반성을 하라는 건가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지 못하게 한 그 상황 전개를 반성하라는 얘기인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일전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 유족이 권력화됐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멀쩡한 엄마 아빠를 유족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면서 아니 유족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족을 만들지 말든가 그럼. 예. 자, 이와 양정대 기자 기사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과 세월호 유족 사이에 뭔가 대화 기류가 무르익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데에는 청와대의 완강한 태도가 요인이었을 것이란 얘기가 많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 밀리는 듯한 모양새가 될 경우 결국 특검 활동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정치 공세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 원내 당직자는 2차 면담 직후만 해도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면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청와대에서 부정적인 사인이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자, 조선일보 여론조사가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전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는데요. 하지만 전국 파행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양정대 기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여당을 향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새정치연합에게서는 국회 회군의 명분을 빼앗아버린 셈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수사권 기소권 보장과 제재 협상 요구 여론이 각각 과반을 훨씬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또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접수한 대한변협 반법치의 세월호 법안 만든 책임이 크다. 반법치의 세월호 법안. 이게 뭐겠습니까? 변협이 내놓은 세월호 관련 법안인데요. 변협이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유가족이 아닙니다. 진상조사기구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거든요. 이런 대한변협의 이 세월호 법안, 이게 사실 여당하고 보수 언론을 아프게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가족들이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안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변협이 공식적으로 이거 진상조사기구에다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거 이거 문제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변이 그랬으면 뭐라도 갖다 덮어 씌워서 좌파 단체가 하는 소리다. 그랬을 텐데. 예. 대한변협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예, 그렇죠. 대한변협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말 자체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접수한 변협, 이런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 내용을 보면요. 결국 이 변협의 배후 조종 세력이 바로 민변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변협 역대 회장단이 변협을 방문해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유가족을 지원하라 라면서 현재 대한변협이 괜찮다라고 말한 세월호 법안 이거 문제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탄압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아온 대한변협이 편향적으로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2월 직선으로 처음 당선된 위철환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행부 구성과 운영에 민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됐다. 변협이 법치에 반하는 세월호 법안을 만든 것도 민변에 접수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대한변협을 방문한 전임 회장단 구성원들이 누군가 오늘 경향신문 사면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 회장단, 전직 회장단이죠. 전직 회장단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변협 법안에 대해서 편향됐다라면서 이제 제동을 걸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과 판박이 논리를 내세우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간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고요. 보수 성향의 원로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진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신영무 변호사는 전두환 씨 비자금 환수 논란 때 전두환 씨의 자택을 방문해서 상담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적 색채, 배후 이런 거 따지면 이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립성을 기하기 어려운 쪽의 그런 인물들이란 겁니다. 아니 우리 이보라 김영호 씨 주치 이분 과거의 당적까지 탈탈 털면서 아니 의사의 그 당적까지 따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보수 신문들이라면은 당연히 대한변협 회장단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동아일보는 없습니다. 여당이 사실 이 보수 원로 변호사들 때문에 그야말로 힘을 얻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협 전임 회장들이 특별법안이 편향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군을 만난 것 같긴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여론과 관련해서 유가족 안에 대한 그런 지지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재협상해야 한다. 53.7%고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41.6%였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58.3, 동의하지 않는다. 38.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일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야 합의대로 가야 된다. 48.5, 다시 협상해야 한다. 43.5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하고 KBS에 나온 다수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좀 커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 조선일보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47.3, 필요하다 43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일단 질문 문항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 조사 때의 그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간인이 직접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할 경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도 길고 또 조선일보 조사 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응답할 분들은 좀 따로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 조사 결과가 훨씬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한국갤럽 조사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간명하거든요.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줘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다수가 나타났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 이게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매체가 하면 이 여론조사라는 게 여당 당론조사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질문의 그 양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비틀기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생 법안을 세월호 법과 별도 처리해서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생 법안이 의료 영리화이고 부동산 가격 그 폭등에다 가계부채 부담 급증 이걸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소개한다면 과연 그걸 민생법안으로 볼 여론은 얼마나 될지,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라고 하는 여론은 얼마나 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자, 오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만 넘으면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은 40년은 지나야 건물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다른 나라의 상한선은 얼마냐? 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는데 영국은 128년, 미국은 72년, 일본은 54년. 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짓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부수고 새 건물 짓도록 촉진하는 그런 법이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대충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예. 당장 제가 프랑스, 영국 간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거기는 100년 전의 건물이 아직도 전혀 문제 없이 건재합니다. 또 고풍스러워서 도시 분위기도 멋있고요. 예. 경복궁 같은 거는 재건축하자는 얘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니 말입니다. 예. 한편 그 삼척 원전 주민투표 끝내 무산됐다는 한겨레 이면 기사 눈길을 끕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이면을 보면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5년 동안 원전 설계, 원전 건설, 원전 관리를 담당해온 원전 기술자 오구라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원전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 인간이 완전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원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끄네요. 예. 지금 일본도요, 정부 또 도쿄전력이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구라 씨는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기소되지도 않는다. 정부와 도쿄도는 사고가 없었다는 듯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전력회사는 원전 재가동을 신청하며 원전 제조사들은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느 나라 모습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말이죠. 무기 판매, 한국 군 피아를 이용하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기가 막힌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한국의 기업 환경이란 자료를 보면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가 국가재난안전처를 신설하게 되는데 2천억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재난훈련센터가 지어지게 된다. 여기 블루오션이다라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미국 무기업체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 협상할 대리인으로 명망이 있는 전직 육해 공군 장성 영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능한 군피아 출신 대리인은 미국 무기업체와 판매상에게 한국 정부가 정한 무기 구매 관련한 정보와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미국 무기업체를 대변해서 활동하신 전직 똥별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730 재보선 당선 이후 처음 국회 발언대에 선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국가는 정의롭고 국민은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고통과 그리고 어깨에 놓인 짐을 잘 살피고 공감하여 해결책을 입법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 수사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저희 19대 국회가 시급히 제정하여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정량 의장님께서도 우리 국회가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저희 국회가 찾아가야 할 최대 공약수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들은 새누리당 의원들.
야유와 비난. 지당한 말씀에 발끈하는 새누리당. 혹시 새누리당 안에서 뭔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김태호 최고위원의 말을 듣고 더 의심하게 되는데, 여야 또 유족 3자 협의체가 아니라 이제 추석을 앞두고 또 민심국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은 여야 유족 3자 반성체, 이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유족도 함께 반성하자는 새누리당. 어디 단단히 아픈 구석이 있는 건지. 어제 유족을 만나서는 고성까지 지르는 행패를 보였는데, 유족 대표 회의 시작에 앞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그런 솔직히 남남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길게 듣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1차, 2차 같은 똑같은 우리를 갖다가 설득하는 그런 취지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날마다 하는 말 또 반복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조사위원회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을 우리 여당은 만들 수 없다. 격분한 유족 대표. 저희들은 수사권 기소권 얘기 계속했던 부분이었는데 1차, 2차 그런 거 계속 안 하고 왜 우리가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님 한테 뭐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야를 갖다가. 유족과 논의 없이 여야가 두 번이나 부당한 야합을 한 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수사권 기소는 얘기 없이 1차, 2차 다 합의한 거 아닙니까? 이를 지켜보는 주호영 정치위 의장. 유족에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유족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양보하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 자꾸 진전된 안, 양보된 안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아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칼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거의. 여당은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다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하기는 저희들이 사실 초조해요. 만남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추석도 다가와있고. 그러나 초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이나 원칙을 깨면 또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는 줄 알아요. 수사권 기소권 가장 강력한 게 특검 아닙니까? 왜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언론 플레이나 하시고 말이야. 우리가 무슨 여기 지금 어떻게 유가족을 갖다 그런 식으로 막 대하시는 게. 아니, 우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언론 플레이입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 유족들이 갑질한다고 보시나요? 되묻겠습니다. 멀쩡한 엄마 아빠를 왜 유족으로 만드셨나요?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오늘부터 선보이는 새 코너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나와 계십니까? 네, 김효진입니다. 예, 어제 있었던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세 번째 만남,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남이 30분도 안 돼서 결국 깨졌는데, 네.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까? 이 국회 안팎에서 줄곧 이 공식 회동 이후에 물밑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 그리고 또 이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이 지도부 차원에서 물밑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움직임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월호 특별법 정국은 완벽한 파행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3차 만남에서도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 네. 기소권, 이건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강경한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장기간 파행이 되면 집권 여당이 부담일 것 같은데, 네. 여당의 보관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러니까는 3차 회동 이후까지 나온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들의 흐름을 쫓아보면은 대략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새누리당은 어제 3자 회동까지를 유가족들과 의미 있게 대화하는 사실상의 이 마지노선으로 본 게 아닌가 싶고, 예. 이후 상황에 관해서는 일정한 부분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을 떠넘겼다, 이렇게 해석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사실 지난번 원내대표 간 재협상안에 대해서도 이미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많다.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는데 유가족들이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특검 추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점심시간이 되기 조금 전에 백브리핑에서 한 얘기거든요. 예. 사실 이 정치적 협상의 주체 쪽에서 협상 몇 시간 남겨두고요. 주요 쟁점에 대해서 뭐 확고하다는 배제해야 한다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윤 대변인의 이런 말에서 이미 3차 회동에 대한 어두운 전망 읽어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브리핑 때 이 상황이 더 극단으로 치닫는 회동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일정 부분 공을 떠넘겼다, 이런 시각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3차 회동이 결렬된 직후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취재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조명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말 같거든요. 나의 협상 주체는 협상 대상은 야당이다. 야당을 무시하고 제껴놓고 하지는 않는다. 내가 유가족 말씀을 다 듣고 그러지만 그건 그 선까지다. 야당을 제끼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워딩 자체만을 보면은 야당을 국회 내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하고요. 대화를 요청하는 아주 따뜻한 말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여기까지다. 이제 야당이 유가족들을 설득하든 절충하든 해서 다시 얘기하자는 뜻으로 읽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처럼 계속 장외투쟁만 하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의 일종의 경고로 들리기도 하고요. 이 김무성 대표는 어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하고 관련해서 야당도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새누리당이 협상을 참 영리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못하면 그 어떤 형태의 결론을 도출을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끌려간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접촉 지켜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까? 3자 협의체를 압박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지난 두 차례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어설픈 협상으로 결과를 도출했다가 이 당내 인사들하고 유가족들에게 사실상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협상의 주체로서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 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바로 이 전제에서 매우 허탈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만 보자면 애초부터 유가족들을 좀 더 끼고 돌면서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으로 전선을 좀 높여 잡은 가운데 뭔가 시도를 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앞서 3자 협의체를 잠시 언급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상의 3자 협의 아니냐, 이런 주장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3자 협의체 구성 요구의 맥을 아주 쫙 빼버리는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엔 근거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회동 전후로 줄곧 새정치연합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계속 대화할 것이다, 이런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새정치연합은 만남에 관한 입장 표명에 무척 조심스러운 눈치입니다. 어제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히 잘못 엮였다가는 새누리당 논리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감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중도 성향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민진모. 네. 이 모임이 세월호 이 전국을 계기로 세력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선 민진모 어떤 모임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새정치연합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하는 의원들 26명 정도의 모임입니다. 정식 명칭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만들어진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근데 예. 약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한 주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한 지도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민집모라는 모임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 중 상당수가 지난주 새정치연합 내 이 장외투쟁 반대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들이고 이들의 일부 보수 언론 등이 이 당내 강경파를 견제하기 위한 온건 세력으로 규정하면 사실상 두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인지 민주당 내에서 집권을 위한 모임인지는 좀 판단이 안 섭니다. 예. 이들이 실제로 세력화됐다기보다는 그러기를 바라는 보수 진영 일각의 바람이 그만큼 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면면을 대략 살펴보면 조경태, 김동철, 김승남, 김영환, 노웅래, 문병호, 민홍철, 황주홍 의원 등인데요. 특히 황주홍 의원 잘 아시는 대로 당내 이 친노 그룹을 포함해서 비교적 야성이 짙은 의원들 줄곧 깎아내리면서 야당 내의 야당 세력이냐 이런 비아냥 섞인 평가도 받고 있죠. 예. 특히 이 모임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는요, 이 지난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아서 표면적인 당내 주류의 위치를 잠시나마 점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이 새정치연합을 친노 대 비노 같은 도식으로 갈라놓는데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 설정에 좋은 구실이 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오늘 진도에 내려간다는데 이유가 네. 뭐죠? 지금 이동 중일 텐데 박영선 위원장하고 원내지도부 소속 일부 의원 잠시 뒤에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해서 실종자 가족 만날 계획이고요. 오후에는 팽목항 일원을 살펴본 뒤에 진도 상설시장을 방문해서 또 현장 분위기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유기용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 이 추석을 앞두고 가장 서러운 분들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다. 그분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만 예. 실제로는 이 정기국회가 어제 개원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여론의 질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새누리당이 계속 민생을 외치면서 압박하고 있으니까 다른 형태로 이 민생 행보 대응, 맞불 대응을 해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상임위별로 매일 안전 민생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재위가 금융노조 방문했고 오늘은 미래위가 고리원전 2호기 현장 방문하는 그런 식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또 진도에도 찾아간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였습니다. 계속해서 2분 안에 어제 방송한 뉴스케이를 다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분 뉴스케이입니다. 처군효자동 주민센터 앞 가족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껏 주민센터 앞 대부분을 농성장으로 사용했던 가족들은 이곳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농성장을 인도 안쪽까지 줄였습니다. 앞서 오후 2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박혜선 양의 어머니 임선미 씨는 허무하게 딸을 떠나보낸 심정을 호소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유가족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모든 건 새누리당에 달렸다며 이제까지는 만나준다고 하면 고마워서 다 나갔지만 이제 우리도 실리를 따져서 면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 28일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조선일보만 빼고 모두 재협상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야 협상 때 유가족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유가족들이 청와대 근처에서 거리 농성을 벌일 때도 경찰은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언론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때 관등 성명을 대고 출입 통제하는 이유를 시민들한테 밝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밝히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대답. 10여 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정치권과 청와대에 대해 불통의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불통의 장벽을 넘어 대통령과 정치권이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대학인들이 나서고자 한다.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주최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토론회 후 보수 언론들은 좌편향 학자들이 교과서에서 유관순을 삭제했다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꾼 후 1980년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유 열사에 대한 언급은 지난 1983년 개정판에서 다시 등장했고 이후 90년과 96년 발행된 교과서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과거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7, 80대 원로 변호사들이 오늘 아침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2달이 다 되도록 뭘 하다 이제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 전직 대한변협 회장들의 이런 동향을 처음 보도해서 이슈로 키워낸 언론사는 어디였겠습니까?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을 한 김영호 씨의 주치 이보라 서울시립동부병원 내과 과장에 대한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의 노골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마포구가 부위원장이었다며 이보라 과장의 정치적 이력을 뒤져서 쓴 기사를 내보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보라 과장의 노조 경력, 당적 등의 자료 제출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보라 과장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유민양 아버지 김영호 씨의 건강을 어떻게 처음 돌보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라는 그런 의사단체 회원이고요. 예. 그 인의협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7월 19일부터 처음 진료를 7월 19일에 처음 진료를 했습니다. 일회성 진료로 생각하고 처음에 갔었는데, 예. 가서 막상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일회성으로 좀 긋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출퇴근길에 매일 광화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퇴근길에 이제 내려서 진료를 하고 집에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매일 혹은 뭐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과장님 혹시 그 8월 29일자 조선일보 사면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 기사에 따르면요. 네. 이 김영호 씨가 쓰러질 당시 가까운 강북 삼성병원을 놔두고 이보라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동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좀 주장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해당 부분 조선일보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영호 씨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도 민주노총 산하이니 보건의료노조가 있는 동부시립병원에 가면 김 씨 상태에 대한 보안 유지나 협조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 보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예, 전혀 말이 안 되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억지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 것인 것 같고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예. 김영호 씨는 지금 금속노조 조합원이어서 단식 농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유민이 아빠로서 단식 농성을 했던 거고, 저희 병원 노조는 김영호 씨가 병원에 입원하는 날도 하는 줄도 몰랐고요.
아마 처음 왔을 때도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이름을 듣고 그다음에 막 기자들이 오고 그런 다음에야 저희 병원 노조도 알았을 거고요.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진료 그동안 이제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 김용호 씨와 저와 이제 그런 뭐 환자 의사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거고, 김용호 씨가 과거에 폐질환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사는 게 바쁘셔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제가 이제 호흡기 내과 전문이어서 그러면 이보라 과장한테 펫까지도 같이 진료를 받고 싶다. 이제 그런 그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와서 입원한 거지 금속노조, 보건의료 노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당일치 조선일보 기사 중에요. 제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8일 서울 동부병원 3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보라색 상의에 흰 가운을 걸친 김용호 씨 주치 이보라 내과과장도 마이크 앞에 서 김 씨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을 저도 그냥 그냥 묘사하려고 쓴 부분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보라색 상의를 통합진보당이라고 연결시키는 의도가 과연 기자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썼을까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제 이름이 원래 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보라색 옷을 많이 사줘서 보라색 옷이 많고요. 그날따라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보라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나간 거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 병원에서 입는 그 옷은 아니었군요, 그게. 병원에서 입는 옷은 아니고요. 그냥 사복이고요. 예. 제가 그냥 입는 그냥 티셔츠 옷이었어요. 예. 조선일보 기사 한 대목만 더 좀 인용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서울시립동부병원에 이제 VIP실을 만드는 것,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시립병원의 VIP 병실은 어울리지 않는다, 반대를 했는데 만들었다, 이런 대목도 썼습니다. 마치 김용호 씨를 위해서 VIP 병실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네. 저희 병원이 VIP 병실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이제 공공병원이고 진료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그리고 노숙인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환자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좀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공병원이 이제 모든 시민에게 이제 공공의료를 제공하고자, 그러니까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이제 서비스를 좀 개선하고자 병원 1층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입원실의 일부를 또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 이름을 VIP 병실이라고 이제 지었는데 일반 1인실보다는 저희 병원에 있는 1인실보다는 약간 시설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하지만 기존에 무슨 큰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VIP 병실이랑은 아마 거기랑은 비교는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VIP 병실이라고 지어서 일반 시민들도 좀 질 높은 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그런 시민들을 좀 유치하고자 그래서 만든 거고요. 공공병원은 저소득층 환자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VIP 병실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의견이 저희 병원 원장님은 또 이제 의견이 좀 달라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 그런 좀 너무 인테리어가 너무 우중충하고 좀 이렇게 건물이 좀 후지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일반 민간 병원의 산뜻한 그런 인테리어랑 좀 이제 많이 그런 면에서 좀 뒤처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하고자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VIP 병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진행했기 때문에요. 김용호 씨가 이렇게 올해 오는 것을 예상하고 만든 거는 당연히 전혀 아니고요. 우연히 이제 김용호 씨가 입원하시게 될 때 이제 제가 VIP 병실을 권유를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입원하시게 된 겁니다. 물론 조선일보 보도가 김용호 씨가 1년 뒤쯤에 올 걸 예상해서
VIP 병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네, 예. 이 기사에 이제 이 대목을 언급한 의도가 뭔지 좀 생각이 좀 가다 보니까 그 질문을 네. 드렸던 네. 것이고요. 네. 우연치 않게도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에 국가정보원이 그 이보라 과장의 신상을 캐고 있다 이런 사찰 네. 의혹이 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정원 직원이 그 병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보라 과장에 대한 뭐 얘기를 나눴다는 그런 대목도 있었고요. 네. 그 병원장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얘기를 직접 들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8월 18일 월요일 날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교황 이안에 즈음하여 유민 아빠의 뭐 심경 뭐 이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유민 아빠 옆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유민 아빠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의사의 소견을 이제 그때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고선 이제 이틀 후에 8월 20일에 국정원 직원이 병원을 찾아왔다고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건 21일 날 들었습니다. 21일 날 이제 원장님이 저에게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다녀갔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정말 국정원 직원이란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활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에 깊숙이 관여하니까 정말 이렇게 사찰을 하러 오는구나. 예. 근데 와서 산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잘못하거나 걸릴 것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때는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이야기를 넘겼었거든요. 예. 조선일보 보도를 또 한 대목 더 인용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서울 동부병원 김경일 원장도 진보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병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2011년 부임하고 나서 민노총 간부와 좌파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보 강연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 대목이 있는데요. 네. 이 기사를 김경일 원장도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셨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교육, 강의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사실 저는 거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참가하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간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호사들은 이제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 강연 이런 게 있는데, 민주노총 인사를 불렀다는 거는 그걸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지 그 사실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요. 민주노총을 부르는 거는 여기 병원 노조가 보건의료 노조니까 노조에서도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꼭 원장님이 불렀는지 어쩐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최근에 이제 불거진 사실입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에 이제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문으로 이보라 과장의 노조 경력이라든가 당적, 주요 이력, 또 서울 동부병원 근무 경력을 확인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우선은 그 이보라 과장이 서울시 공무원이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게 국회의원이 그 신상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정도로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또 그럴 만한 사안인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저는 서울시 공무원이 전혀 아니고요. 예, 저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다 서울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 저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도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저는 게다가 정규직도 아니고 1년씩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거든요. 예.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문을 들고 와서 이제 어떤 병원 직원이 그 공문을 저에게 들고 와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내겠다. 제가 병원 입사 당시에 냈던 이력서에 있는 대학 졸업 몇 년도,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의사 면허증, 내과 전문의 자격증, 이런 이제 그런 경력 같은 거를, 그것밖에 병원은 모르니까 그걸 보내겠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는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굽신굽신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저렇게 어떤 특정 개인을 정해서 그 회사의 직장에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의 자료, 신상, 그리고 기타 어떤 활동 경력을 보내라,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구나.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때 되게 황당했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많이 놀라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왜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민 아빠 주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색깔 공세, 정치적인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이런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런 요구를 이제 불순하다고 계속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 개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에 이제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현장에 의사로서 가서 어쨌든 이제 그 유가족들의 편을 드는 거잖아요.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혹은 누구든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든 나서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사로서 김영호 씨 곁에서 많이 지켜봤을 것 같고요. 네. 대단한 좀 의지를 가진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 때문에 이제 단식을 46일간이나 하셨는데 네.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남다른 좀 문제 의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정말 이혼을 했다,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또 비방하는 뉴스들이 또 있긴 했지만, 제가 겉에서 본, 그리고 다 본인이 해명했다시피, 정말 딸을 사랑하는 그냥 평범한 아빠고, 그런 평범한 아빠의 그런 평범한 사람의 힘으로 46일간이나 단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짧은, 저의 이제 의사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짧은 경력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좀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요.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요, 특히 이제 입원 환자가 어떤 요청이 있거나, 면담을 요청하거나 부를 때, 저의 경험으로는 환자가 부를 때 빨리 가보고, 10번 부르면 10번 다 가보고, 이렇게 환자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치료 결과가 좋든 나쁘든 원만하게 치료가 잘 끝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환자가 부를 때마다 간다고 해서 의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치료가 오히려 더 원만하게 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식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나 정의당 당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피해자여서 진실 규명,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억울함을 풀고자 그것에 대한 대화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은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선박회사와 공무원들의 그런 비리로 안전하지 못한 배가 출발한 것부터, 그리고 그렇게 배가 뒤집히고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그런 분명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자꾸 보상 대상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 논쟁을 자꾸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정부와 정권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호 씨의 주치의 맡고 있는 서울시립동부병원 내과과장인 이보라 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울시립동부병원 이보라 과장의 얘기, 환자가 의사를 대하듯 정치권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추석이 눈앞인데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실종자 가족들은 추석을 맞을 그런 분위기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